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진짜 너무 아쉽네요. 우리가 멕시코에게 1대 0으로 패배하면서 이것도 32강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사실 오늘 경기 비기기만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남아공전에 크게 이기면 또 조 1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조 2위가 됐고 경우의 수 사실 간단합니다. 남아공전 승리 그걸로 경우의 수 종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남아공을 이기지 못했을 때 멕시코가 사실 2승했고 조별리그 1위 확정했기 때문에 3차전 로테이션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로테이션 돌린 멕시코 상대로 체코가 이겨버리면 또 승점 4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되게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멕시코 체코의 경기 결과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로 남아공전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와 2위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상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1, 2위 둘 다 저는 해볼만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3위는 안 됩니다. 다른 조의 1등을 만나요. 유력한 후보로는 독일 혹은 벨기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3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남아공 이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비겨도 우리도 승점 4점, 체코도 승점 4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와의 승자승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2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게 맞다. 일단 이기는 걸 목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반전 교체 저는 홍명보 감독이 후반전 교체에서 공격수를 많이 투입하는 거 이거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의 완성도가 사실 높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백승호를 빼고 조규성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한 명 빼서 공격수로 갖다 놨는데 결국 그 많은 공격수가 효율을 보려면 거기다가 공을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공을 받아서 올려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이거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도 이제 교체할 때 공격수 하나 투입하거든요. 미드필더 빼고.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결국 우리가 아래의 숫자가 부족해서 공이 안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랬을 때 짧게는 가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래쪽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미드필더 황인범 거의 하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롱볼로 조규성 머리 맞춰서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 40분 넘어서부터 했거든요. 후반 40분 넘어서부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굳이 따지자면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조금만 더 빨랐다면 어땠을까? 어차피 조규성 투입했으면 그냥 머리로 붙여놓고 싸움이 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체 투입해서 한 번 이 조규성의 헤더가 있었지만 결과는 내지 못했고요. 실점 장면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요런 의견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굳이 더 잘못이 있다면 저는 사실 김승규 선수의 잘못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기혁은 사실 선택권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공을 느린 공으로 볼 때 보통 리플레이 할 때 느린 장면으로 보잖아요. 느린 장면으로 보면 공이 되게 느리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 1배속 시점으로 볼 때는 저거 이기혁이 피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경기장 1배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기혁은 사실 뒤를 보기가 어려워요. 뒤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야가 가장 열려있는 김승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김승규도 이 볼이 애매했던 거죠. 사실 엄청나게 빠른 공이었다? 그럼 이기혁한테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게 뜬 공이었다? 그럼 이기혁 확실히 비키게 하고 자기가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공이 왔어요. 약간 우리나라 옛날에 이근호 형님이 러시아 상대로 넣은 득점 아세요? 아킨페프가 잡으려다가 못 잡아서 들어간 공.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이제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승규가 나와서 잡는다고 했는데 이기혁이 거기서 빠르게 비켜주기 어려워요. 왜냐면 공이 일단 떴고 수비수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거를 걷어내야 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혁이 리플레이 보면은 점프는 안 했습니다. 점프 안 했다는 건 김승규의 콜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잡을게라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는 안 하고 서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혁이 키가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이제 키가 작은 선수가 있었다면 저는 김승규가 잡고 떨어지면서 이 공을 탄성 없이 누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잡고 내려오는데 머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로 수습할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리플레이 다시 보면은 김승규가 애초에 캐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손에 흘러나가듯이 공이 잡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최선의 판단은 당연히 펀칭이었겠죠. 근데 그게 또 마냥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김승규 형님 혼자만의 잘못이라기보단 좀 엉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엉키고 해가지고 실점이 됐고 그 먹히면서 사실 우리가 게임 플랜이 완전히 좀 나가리가 됐다?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안 먹히고 0대 0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플레이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가 오히려 급해서 튀어나오면서 체력 떨어진 것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체코전처럼 좀 짧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골을 먹혀버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굳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실수도 실력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끼리의 실수였기 때문에 실력이 맞죠. 하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멕시코도 잘한 건 없다고 봐요. 뭐 우리도 답답하긴 했지만 이거는 뭔가 서로가 서로의 걸 못하는 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축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선발 라인업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지난 경기랑 선발 라인업 동일했는데 오늘 경기는 사이드백이 바뀌었죠. 이태석에서 이제 서령우가 왼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김문환 선발이 됐습니다. 저는 김문환의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라인업을 짰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롱볼 전술로 이번에도 전반전에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가장 우선시하는 건 저는 무실점이라고 봐요. 이거는 체코전부터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전반전에는 그냥 실수로 먹지 말자. 그렇게 되면 게임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냥 최대한 실점 없이 가는 식으로 축구하자. 그래서 상대 압박 들어오면 짧게 풀어간다는 거는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상대 압박 들어와도 뺏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돌아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왔을 때 공 안 뺏기기 위해서 뒤로 빵빵빵. 이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실수를 해도 저기 앞에서 하겠다. 우리 진영에선 안 해서 일단 실점부터 안 하자. 이게 제1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 때려주는 롱킥이 사실 체코전에 비해서 훨씬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그냥 골키퍼한테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가더라도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터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 공 갔을 때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의 맥락은 비슷했지만 이번 경기는 퀄리티가 더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멕시코 수비진이 빠르게 커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내지는 체코 최후방 수비진들의 발이 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세컨볼 싸움에서 많이 졌어요. 세컨볼 싸움에서 한 번, 두 번 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더 많이 뛴다는 얘기예요. 물론 운적인 요소가 되지만 바운드 되는 그 시점부터는 공의 속도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로 빨리 달려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멕시코 가운데 있는 자원들이 되게 희생적으로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멕시코보다 공을 못 차는 건 아니다. 기술적인 수준은 우리 선수들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지대에 적응된 거 그리고 멕시코는 조직력이 좋아요. 이게 월드컵에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드컵은 완전히 100% 어떤 하나의 전술로 핏하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훈련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또 선수들의 개인 능력 이런 거가 되게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을 맞춰봤다. 먼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상당히 큰 어드밴티지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좋은 성적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그 먼저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훈련했어요. 체력 훈련이랑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됐던 거거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고지대 먼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도 있었고 자기들의 홈구장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력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준비가 더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부터 개선한다고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쌓여온 어떤 축구 실력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오는 게 기술적인 거고 체력적인 부분이나 조직력적인 부분은 그 똑같은 선수들끼리 얼마나 자주 뛰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멕시코가 조금 더 우리보다 나았던 것 같고 더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뛰니까 어떻게 되냐면 간격이 잘 안 나와요. 체코전과의 차이가 뭐냐면 체코는 간격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 패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비교적 공격 상황에서 볼 돌리면서 짧게 썰어가는 플레이가 잘 됐는데 멕시코는 훨씬 더 간격이 촘촘하고 선수들이 희생적으로 뛰고 체력적으로 준비가 좀 잘 돼 있었던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백스리, 저는 백스리는 계속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기혁 선수 그 실수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왼발잡이에서 그 정도 지금 뽑아줄 수 있는 선수 없다고 보고 어차피 1, 2차전 같이 발을 맞췄기 때문에 저는 선발은 3백은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백 가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백은 글쎄 이태석 카드 다시 한번 꺼내는 게 좋거나 아니면 옌스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령우 왼쪽을 아시안컵 때는 꽤 좋게 봤어요. 그건 왜냐면 체력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월드컵은 사실 아시안컵에 비해서 상대하는 팀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크로스 기회가 있을 때 좀 잘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서령우와 이태석의 차이는 주발에 있어요. 서령우는 사이드에서 왼발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찬스에 자꾸 접더라고요. 접으면 상대가 자리 잡을 시간이 그만큼 확보가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접으니까 상대가 자리 잡은 거 보이니까 크로스까지 못 올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일단 크로스를 올리면 뭐라도 펼쳐지거든요. 안 돼도 상대가 걷어낸 거 우리가 또 다시 잡아서 공격하면 돼요. 물론 거기서 역습당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접고 올린다는 건 상대가 자리 잡고 하다 보니까 확률이 떨어지고 또 서령우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 번 올리지 않고 접고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확률에다가 싸움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태석 같은 경우에는 이태석의 크로스 퀄리티가 좋던 안 좋던 간에 제 타이밍에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왼발로 밀어줬을 때 그냥 왼발로 잡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태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태석이 체코전에서 공중볼 경합 이런 것도 잘해줬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발 선수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에 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축구에서는 어쨌든 오른쪽으로 오픈됐을 때도 그냥 정발 크로스 제 타이밍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쓸 거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짧게 썰어가는 그런 플레이는 물론 이제 체코 상대로 했지만 체코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간격이 넓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 우리도 짧게 못 가니까 좀 먼 거리에서 박스 안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크로스밖에 없잖아요. 그럼 크로스라도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윙백들은 정발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남아공전은 손흥민 대신에 오현규 선발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체코전은 그래도 손흥민이 슈팅을 못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0점이 안 맞았다 뿐이지 움직임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직접 몰고 가서 뭐 찬스 메이킹까지 해주고 이랬는데, 저는 이번 멕시코전 때는 손흥민이 공을 못 잡는 거와 별개로 공 잡았을 때 볼음반이 약해졌어요. 이거는 너무 압박을 많이 해서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 잡고 손흥민이 앞쪽에 공간 있을 때는 그래도 10m, 20m 정도는 가져가 줘야지 우리 나머지 선수들이 좀 덜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더라도 자꾸 공을 잡자마자 바로 옆에다 줘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할 때 속도가 좀 안 난다고 느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체력을 쓰는 거에 선수들별로 책임져 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져야 될 파이가. 그런데 그런 역습 찬스나 손흥민이 공을 잡고 앞에 선수가 좀 없을 때 앞으로 좀 끌고 가주는 거, 이런 체력적인 분담이 오늘 좀 잘 안 됐다. 공 잡고 나서 자꾸 옆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타이밍이 늦춰지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줘도 될 때는 그 선수가 공을 잡고 뭐 시야가 열려 있을 때라든지 앞으로 주기 편한 상황, 내지는 2대1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럴 때는 주고 뛰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한테 주는 느낌이 오늘은 좀 강했거든요. 이게 뭐 본인이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몸이 안 나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체력적인 부담을 느껴서 몸이 안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는 글쎄 그렇게 효과적인 픽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이런 롱볼 전술을 할 거면 저는 이제 남아공전에서는 그래도 오영규 투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때 아니면 선발 넣을 기회가 없어요. 사실 이제 토너먼트 갔을 때 손흥민 선발 출전 안 시키기 어려워요. 오영규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이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영규가 남아공전에서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뭐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하지 않더라도 뭐 오영규 선발에 손흥민 윙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재성이 되게 필요한 존재는 맞지만, 뭐 상대가 남아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한번 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윙에 오영규 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영규 아니고 조규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명확한 건 이 멕시코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라인업을 바꿔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좀 변화를 줘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손흥민의 실력과 상관없이 손흥민이 잘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지난 체코전에는 그래도 뒷공간으로 공이 좀 왔으니까 이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오늘은 사실 공이 많이 안 왔잖아요. 일단 공이 많이 와야지 그게 되는데, 안 왔을 때는 사실 오형규가 더 플랜 B가 있죠. 왜냐면 공중볼 싸움도 되고, 그 다음에 등지고 버티는 것도 오영규가 그런 부분은 더 낫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은 후반전에 상대 체력 빠졌을 때 한번 투입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상대가 잘했던 게 또 이강인을 집중 견제했어요. 그래서 이강인의 볼 터치를 최대한 줄였던 거, 이것도 상대가 준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강인의 경기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결국 이강인 위주로 공격을 풀어갈 때가 많은데, 이강인이 공을 잡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면 사실 우리도 공격에서 좀 안 풀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쉽고, 오늘 황인범도요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멕시코의 전술이 많이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